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에세이고요. 저자는 태수, 출판은 페이지2 북스입니다.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순위에 상위에 머무르고 있는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읽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모두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들 열심히 사는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들 열심히 사는 건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도착한 곳에 행복이 그곳에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보려다가 정작 불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 책은 거창하지 않은 평범한 행복에 대한 그런 에세이입니다. 아주 예전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1cm 다이빙이라는 에세이인데 그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찌나 와닿던지 이거 내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필 에세이지만 몰입감 좋은 아주 재밌는 소설에 빨려 들어가서 막 읽듯이 아주 순식간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책을 읽고 참 재밌다. 에세이지만 너무 재밌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 중에 이렇게 재밌게 느껴지는 책은 기본적으로 저자의 성향이 본인과 아주 잘 맞을 때 또는 저자가 나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 책은 1cm 다이빙의 저자가 쓴 신작 에세이입니다. 역시나 저에게는 그때의 그 감동과 공감대가 밀려오는 아주 초극도의 공감 에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는 문장으로 술술 풀어가니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중에서 제가 짧은 부분을 그 프롤로그 쪽에 있는 부분인데 짧게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떤 톤 앤 매너가 잘 드러나는 이런 느낌의 책이구나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읽어봐 드렸고요.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우리의 삶과 행복, 가족,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특히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방송인인 홍진경 씨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참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은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노력하면서 찾아야 하는 그런 평범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 꼭지 중 하나의 제목처럼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불행하고 너무 복잡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미루고 미루어서 마침내 이뤄내야 하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어쩌면 사소한 것들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NS를 들여다보면 온통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비교해도 가진 것으로는 행복해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이런 그 일상의 행복, 이런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마법의 성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고 맞이하는 여름날의 낮잠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마법의 성을 매수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름날의 낮잠을 구매하는 데는 전기세 약 650원 정도가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속물 같지만 이런 종류의 계산이 나는 더 좋다. 자본주의 시대답게 숫자로 찍어 눌러야 행복에도 현실감이 생기니까. 결국 돌고 돌아 행복은 숫자였다. 그것도 꽤 가져볼 만한 숫자.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비유죠. 행복은 마법의 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운 여름날 에어컨 틀고 자자. 650원의 전기세를 속 시원히 쓰면서 자는 그 낮잠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 그런 게 행복이지. 하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들의 성공과 가진 것이 부럽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새로 뚫릴 지하철역의 입구가 우리가 아닌 옆 단지 앞으로 나서 배가 아프고 나보다 더 좋은 학벌, 연봉, 회사, 직급, 집값, 위치, 인맥,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가 느껴집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면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는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SNS 속 연출된 웃음을 짓는 사람들 말고 바로 내 옆에서 웃어주는 가족들에게 집중해보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한다고 해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하나씩 인생의 작고 소중하고 조용한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행한 인생이 갑자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중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한 날,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그래, 이 맛에 살지 라고 말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 라고 말하며 웃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흔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한 불행은 그만큼의 행복은 아니어도 적당량의 행복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나 우린 인위적으로 막는다. 난 웃을 자격도 없어. 내 마음은 거기서 죽는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이고요. 불행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쳐내면서 난 웃을 자격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불행한 일이 아예 없거나 완전히 지나가기를 기대한다면 행복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쉽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하면서 만족한다면 대단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더 큰 행복으로 물들여 갈 것이라고 그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지음. 페이지 2 북스. 프롤로그.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꿈이 뭐냐는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난 축구선수, 난 만화가, 난 아나운서, 나는 건물주. 10대부터 20대까지는 그래도 꿈이란 것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어딘가 말랑말랑한 감정이 숨어 있어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평범함이 꿈인 것은 분명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평범함이란 게 도대체 뭘까? 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싶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잘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그렇기에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낭만적인 여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 찾아오는 불행을 아득바득 수비해내는 꽤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낭만 없는 분투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진 않다는 뜻밖의 진실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쁘진 않네 라는 마음도 매일같이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넘치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2024년 가을 태수 1장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을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이야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 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아는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곳이잖아. 좀만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2의 생활이 아닌 제2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을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2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쓰면 쓰지.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것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게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건 많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속 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는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